안녕하십니까, 찐농입니다. 오늘은 26년 3월 3일 토양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. 찐농의 구호: 철저한 토양 관리 없이는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다. 농사의 첫째도 둘째도 토양 관리가 기본이다. 같은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데 왜 실력 차이가 날까? 그 이유는 바로 토양 관리 때문입니다. 오늘은 토양 관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표는 이 사진은 세로축은 수량을 의미하고 가로축은 식물 조직의 양분 농도와 수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식도입니다. 즉 양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비료양이 늘어나면은 수량도 늘어나는 심한 결핍 정상 단계, 그 다음에 완만한 그 마지막 커브 단계인 경미한 결핍 정상 단계, 그 다음에 평평한 최적 범위 단계, 그 다음은 가행 소비 단계.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커브가 수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독성 범위가 되겠습니다.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안다 그러면은 요 경미한 최적 범위 직전까지 비료를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런데 이 비료가 가해서 독성이 된다. 그 다음에 부족하다. 이 부족한 거는 우리가 흔히들 아시는데 지금의 부족 현상은 조금 다른 부분은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. 지금은 부족한 부분은 찾으려고 찾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대부분 독성 범위에 들어있어서 농사가 안 됩니다.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.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우리 농약을 이용해서 병의 충을 방제를 합니다. 자, 그런데 농약을 치는데 병의 충이 정상적으로 방제가 된다는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이 가행 소비 안의 범위에 계신 분들이라는 거죠. 근데 독성 범위에 계신 분들은 그 농약을 아무리 많이 치고 하셔도 병충해 방제가 잘 안 됩니다. 그래서 그 기준점은 농약을 썼을 때 방제가 되냐 안 되냐, 그 기준을 해서 독성 범위다 아니다도 판단하시면 되고, 그렇게 이 독성 범위 인식이 제일 중요하고 해. 병충해가 생기는 거는 이 병리학이나 해충학이 나오기 이전에 벌써 이 생리의 그 작물의 생리에서 병 해충이 생긴다는 이 학문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병해충 병리학이나 그 해충학에서 하는 이야기들 받아들이는 정도를 조금 주의 기울여서 받아들이셔야 될 겁니다. 예. 그래서 이 비료를 얼마나 주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대부분 이 독성 범위에 있으니까 이 비료 사용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면 비료가 가한데도 조금 줄이면 되지 않나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줄여서는 안 됩니다. 아예 안 주셔도 지금 이 독성 범위에 있는 비료들은 계속해서 땅에서 뿌리를 괴롭힙니다. 우리가 불용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학자들이 그 불용성을 발표하신 그 학자분은 불용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식물은 식물 뿌리로 보면은 불용성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. 즉 무슨 말이냐? 뿌리 털이 이 양분을 흡수해서 묻게 돼 있다는 거죠. 우리가 비료 성분을 보면은 화학 비료 성분을 보면은 질소, 인산가리, 항, 이렇게 미량염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질소는 보면은 질소 성분을 본다 그러면은 질소는 공기 중에 70% 이상이 질소로 되어 있고요. 옛날에 비료가 없을 때도 농사가 된 이유는 뭐냐면은 공기 중에 질소를 이용해서 식물이 이용했기 때문이다. 어떻게 이용하냐? 대기 중에는 질소가 땅에 질소 고정균이나 비라든가 이런 거에서 땅으로 유입이 되면은 그 질소를 이용해서 이제 그 식물의 뿌리털이 흡수를 해서 질소를 이용해서 성장이 된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인산가리 나머지 비료는 성분들은 본래 어떤 성질이냐면
우리가 구용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. 이 구용성이라는 표현이 뭐냐 그러면 그 강한 산성의 물질에 의해서 비료의 성분이 녹아서 식물의 뿌리가 흡수한다는 이야기인데, 그러면은 이 뿌리 틀에서, 그러니까 그 강한 산성의 물질을 낼 수 있는 부위가 뿌리 중에서 있다는 거죠. 그게 바로 어디냐 그러면은 뿌리 틀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예전 뭐 교육을 가보시면은 뿌리 틀에서 양분과 수분을 흡수한다는 그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내용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뿌리 틀은 정상적으로 잘 자라다가도 비료가 너무 많으면 비료의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뿌리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서 말라 죽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우리 독성 범위를 꼭 잘 인식하셔야 되고, 내가 독성 범위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쓰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. 비료를. 예. 다음 요 사진은 뭐냐 그러면은 1958년도에 찍은 사진입니다. 작물에 보시면은 NH4, NO3라고 표기되어 있는데, NH4, 요 놈은 이제 암모니아태 또는 암모늄태,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질산태, 질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비료양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 같은 양을 줬는데도 이놈의 그 뭐랄까요, 그 모양, 쉽게 말하면 모양, 요놈은 NH4라는 모양으로 되어 있고, 요놈 NO3라는 모양이 되는데, 요 N이 질소를 의미합니다. 요 H는 수소를 의미하고, O는 산소를 의미하는데, 그게 생긴 모양으로 쉽게 얘기합시다. 우리 생긴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. 그러면은 NH4를 이용했을 때는 요만큼밖에 못 자라는데, NO3를 이용했을 때는 식물이 건강하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풍성하게 자란다는 것입니다. 그 요놈이 아무리 같은 비료를 줘도 토양의 환경에 따라서 암모니아태로, 질산태로 존재한다는 거죠. 땅이 좋은 집에는 비료를 줘도 이 질산태 비료로 바뀌어서 식물이 흡수하는 거고, 땅이 안 좋은 집은 암모니아태 상태에서 비료를 흡수해서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생육이 완연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양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. 토양 관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토양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, 이 토양 분석은 이 뭐랄까요, 기술센터 이런 데서 뭐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좀 금전이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, 일단은 토양 분석을 한번 받아보셔야 됩니다. 그러면 뭐 정확함을 하고 받지만서도 실제적으로는 기계라든가 기계의 분석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토양 분석에서 우리가 가장 대략적으로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. 내 땅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알칼리인지, 그 다음에 어떤 성분들이 강하고 어떤 성분들이 부족하냐는 정도만 보시라는 겁니다. 그 이상 보시면 안 됩니다. 예, 토양 분석하고 실제 우리 땅하고는 뭐랄까요, 토양 분석을 의뢰한 그 부분의 흙만 가져갔기 때문에 토양 안에 있는 환경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단지 우리가 어떤 정도의 그 뭐랄까요, 내 땅이 어느 정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를 이제 한번 보시라고 토양 분석을 꼭 하시라는 거고, 그리고 이제 토양 앞에서 우리가 이 그래프에도 보셨다시피 이 독성 범위에 들었을 때는 비료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. 첫 번째 하셔야 될 게, 사용할 자재와 사용하지 말아야 될 자재 중에서도 사용하지 말아야 될 자재는 쓰시면 안 됩니다. 화학 비료라든가, 그리고 특히 석회 비료는 쓰시면 안 됩니다. 왜? 교육 가면 석회 쓰라 그러지 않느냐? 자, 이 석회 비료가 조금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, 이 석회 비료는 우리가 주로 뭐랄까요, 옛 선조들이 쓰시는데 어디 쓰셨냐 그러면은, 사람이 죽으면 묘 만들 때 석회를 뿌렸습니다. 왜? 뿌리 두르지 말았고.
자,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교육 가보면 스키를 뿌리라는 이유는 뭐다? 토양이 산성화됐으니까 스키를 뿌려서 중화된다는 의미로 이야기하신 거고, 그리고 이 스키가 지나치게 많게 되면은 땅이 딱딱해져서 심지어는 대구 근교에 이 시설 원위하시는 분들은 스키를 얼마나 많이 뿌려놨었는지 씨앗이 발화가 안 될 정도로 땅이 그렇게 딱딱해집니다. 그리고 이 스키로서 그 산성을 그 중성으로 바꾸는 역할을 초기에 그렇게 뭐 80년대는 이놈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스케 사용 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가장 워낙 그 말씀드린 부분이 스케 고토를 쓰지 마시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스케라고 쓰는 거는 한문식 표현이고 칼슘 영어식 표현입니다. 칼슘이나 스케는 같은 물질이거든요. 꼭 기억하시고 꼭 반드시 그 제일 중요한 게 스케라든가 이 스케 고토는 안 쓰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고. 그리고 비료의 사용은 뭐라 그랬죠? 아까 농약을 쳤는데 정상적으로 방제가 되시는 분들은 비료 사용을 맞다고 생각하시면 하셔도 되는데 농약을 쳐서 방제가 안 되시는 분은 스케뿐만 아니고 비료도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사용할 자재의 판단이 중요한데 사용해서는 안 될 자재 말씀드렸죠. 비료, 농약을 쳤는데 이 병해충이 방제가 잘 안 된다. 그런 분들은 스키라든가 비료를 쓰시면 안 된다는 거. 그리고 나서 사용할 자재가 뭐냐? 꼭 사용해야 될 거는 이 거름 종류입니다. 뭐 탭이라든가 유박이라든가 소그름이라든가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될 수 있는데도 소그름 위주를 쓰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유박은 우리가 보조 사업을 많이 하는데 유박에는 지금 뭐가 문제가 돼버렸냐 그러면은 이 비료 성분을 보정하기 위해서 비료를 넣는 게 불법이 아니거든요. 그런 일부의 비료가 들어가는 거는 뭐 비료 성분 맞추기에서 들어가는 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서도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 해양 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유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되어 있고 사용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이 음식물 쓰레기 양이 그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데도 그런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그런데 우리 이제 또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, 병해충이 하도 많으니까 비료 안 뿌리시는 거는 아주 잘한 그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, 이 탭이라든가 유박도 안 뿌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. 한 해 정도는 안 뿌리셔도 별 그 스트레스, 그 뭐랄까요, 느낄 수 있는 정도가 약한데, 두 해 이상 안 뿌리시게 되면은 완전히 다릅니다. 이 비료가 이 퇴비라든가 유박이 그나마 이 비료를 성질을 조금 뭐랄까요 식물에 바로 가는 걸 좀 줄여주기 때문에 식물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 그름 종류마저 안 주고 비료 위주로 농사를 지면은 식물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. 그러면은 뭐 병해충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농사를 지시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거름 종류, 그 다음에 섬유질 종류, 뭐 세포 물질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볏짚이라든가 볏짚을 몸과시면 뭐 숲이 전지목도 우리가 보면 병든 부위를 버리라고 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다릅니다. 전지목 병이 들든 안 들든 파쇄해서 넣어주시면 좋다는 겁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이 왜 생긴다고 해? 비료의 독성 범위에서 병해충 생리장애가 생기는 거지 이런 병든 가지를 넣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.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보면 겨울철 추우면 벌레가 해충이 얼어 죽는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해충이 발생 환경이 있는데 겨울철에 생길 수도 있어요. 생길 수는 있는데 우리가 보면 가로수에 뭐랄까요 허리춤 정도의 그 볏짚을 감아가지고 그게 해충을 유도해서 잡는다 그러는데 그런 거 하시든 안 하시든 해충 발생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. 그럼 뭐 우리 농가에서 많이 하신다 그러면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. 그리고 보면은 이 사과라든가 이 가수에 또 페인트를 칠해서 해충 피해를 줄이신다 그러는데 그거 하시나 안 하시나 차이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. 왜?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. 이 병해충은 왜 생긴다? 비료의 독성 범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병해충이 생깁니다.
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 듣고 해보시면은 다 표시나는 부분이고요. 이걸 맞다 안 맞다 그러면은 학문적으로 이 토론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병리학이나 해충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는 범위하고 제가 아는 범위하고는 이 뭐랄까요? 저는 식물 전체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화를 해봤자 사원밖에 안 됩니다. 근데 이제 그 병리학이나 해충학이 나오기 이미 이전에 식물 생리에서는 식물 생리를 배워보면은 이런 식물의 병해충이 생기는 원인, 생리 장애 이런 거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비료도 말씀드렸잖아요. 비료도 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족이 아니고 뿌리틀이 손상되면 흡수를 못하니까 뿌리틀 손상되면 뭐라 그랬습니까? 뿌리틀 손상되면 질소하고 물밖에 없으면 못합니다. 그래서 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인상결핍이나 가래결핍이라는 용어를 씁니다. 그게 비료 학자가 보는 눈에는 비료의 결핍을 볼 수 있는데 식물은 뿌리틀이 손상됐다는 표시라는 거죠. 예. 요 이제 숲이 볏짚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뭐 볏짚을 거의 열 수가 없습니다. 이 우리 한우 키운다고 그래도 넣으실 수 있는 만큼 넣어 주시는 게 이 염류 장애를 줄이는데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고요. 숲이는 지금 여기 우리 보면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에 가면은 참외 농사하시는 분들이 이 숲이하고 소고름을 이용해서 한 3년 정도 이 발효를 시켜서 넣어 주시니까 다른 성주의 다른 지역도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염류 장애를 받으시는데 이 선남의 수피를 이용해서 퇴비를 만드시는 분들은 염류 장애를 크게 받지 않는다는 거. 예, 그게 우리 현장에서 볼 수 있다는 거. 아까도 말씀드린 전지목 파세는 병든 가위는 묻어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. 사용하셔도 됩니다. 사용해 보시고 병해충 발생이 바로 이 병해충이 발생한다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?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한도에만 고치지 않습니다. 제가 유기농 농가도 관리해보지만서도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10여 년 이상 비료를 안 써도 아직도 염류장애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. 예전에 뭐 한 20년 전에는 이런 방송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. 기촌해가지고 좋은 그런 만들어가 한 10년 정도 되니까 농사가 되더라. 근데 지금 20년이 흘렀는데 지금은 그런 방송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. 저도 이 기촌하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해보는데 10년 해가지고 거의 이 농가에서 원하는 단계로 바뀌기는 어렵습니다. 2, 30년 걸리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거죠. 예, 전지목 파세. 하여튼 그 낙엽이라든가 넣을 수 있는 거는 다 넣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보면 이제 그 성주군 농업기술센터도 잘 하시는 게 있습니다. 참외 덩굴을 예전엔 불로 태우라 그랬는데 지금은 병든 거나 그렇지 않은 거나 모두 다 밭에다가 넣으라 그러는 거. 그 부분은 참 잘하시는 겁니다. 그 부분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병이 생기는 원인을 뭐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아니라고 보지만서도 넣으셔도 병 발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. 병든 줄기를 넣어도 시간에 놓고 나서는 땅이 그만큼 더 좋아지고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제가 요 제품을 가장 좋아합니다. 신강토 그래놀 잎제. 요 따로 유튜브도 돼 있는데 요 제품하고 같이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토양을 좀 더 빨리 뭐랄까요? 우리가 원하는 쪽에 가까워진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토양 관리가 되고 나서는 수분 관리. 수분은 뭐라 그랬습니까? 강압성에 절대로 필요하다. 그리고 충분한 수분을 주문을 해가지고 물이 많은 곳하고 적은 거하고 저는 이제 국민학교인데 이 초등학교에 가보면 과학 시간에 소금 한 스푼씩 넣고 물을 반 채우고 다 채우는 걸 때 어느 게 덜 짜오냐 말씀한 물이 많은 데가 덜 짜온 거죠.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. 토양의 염류농도를 상대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거. 그러니까 이 충분한 수분 공급하고 우리가 또 흔히들 물이 찌는 것의 차이를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물이 찐다는 것은 물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. 뭐다? 토양 입단화가 파악이 돼가지고 물이 토양 내도 흡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뭐 가수 농사 지으시는 분들, 특히 이제 사과 하시는 분들은 요 물 찌는 자리에 사과 갈반병이 제일 먼저 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은 병해충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자리고 해. 그게 뭐다?
토양 잎단화가 파악이 됐다는 겁니다. 이 물은 많이 준다는 거하고 물이 찌는 그 인식을 좀 잘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수해가 났을 때 물이 많은 게 아니냐. 여기는 또 다른 부분이 뭐냐면 뻘물이 들어온다 그럽니다. 뻘물. 이 뻘물은 뭐냐면 미세한 흙가루가 같이 물하고 같이 섞여 도는데 이런 미세한 흙가루가 뭐냐면 이 세포, 이 구멍들을 뿌리에도 구멍이 있는데 이 모든 구멍들을 막기 때문에 말라 죽습니다. 그래서 이 충분한 수분 공급, 물이 찌는 것, 수해하고는 좀 이 구분을 하시는 것이 우리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. 예, 정리하겠습니다. 맨 처음에도 말씀드린 비료 가다와 이 부족을 잘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사용 가능한 자재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. 비료가 가해서 농사가 안 되고 있는데 비료를 줄이면 된다 하셔가지고 비료를 넣으신데 아니라는 거죠. 비료를 넣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럼 비료를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?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정말 비료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. 유기농 10년 넘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 제가 관리해 보면은 이분들 염류 집적에서 농사가 안 됩니다. 그 10년 비료 안 써도 비료가 얼마 안 빠진다는 겁니다. 그리고 충분한 수분 관리를 했을 때 제가 받는 농산물 생산으로 우리 농민에게 웃음을 줍니다. 예, 오늘 토양 관리 잘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토양 관리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이해하실 때까지 몇 번이고 보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고맙습니다.